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6월 22일 코스피는 9,100선을 뚫고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6월 23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장중에 거래가 멈췄어요. 서킷 브레이커예요. 하루에 900포인트가 날아갔고요. 사상 최고 다음 날에 역대급 폭락이라니. 그날 당신이 그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던졌을까요? 들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시장이 한 달 새 똑같은 걸 2번이나 보여줬거든요. 그날 차트만 보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진짜 끝났다. 하락장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던지죠. 근데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격만 보고 그게 진짜 하락장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오늘 영상은 그 얘기예요. 그날 왜 그렇게 빠졌느냐. 미국 쪽 악재가 겹치고 빚내서 몰린 돈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리고, 그 원인은 지난 긴급편에서 따로 다 파헤쳤어요. 오늘은 원인이 아니라 그 폭락을 어떻게 못 맞히고도 이기느냐예요. 자, 그 두 번을 같이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그 6월 23일이에요. 마이너스 10%, 8,200선까지 빠졌죠. 근데 다음날 플러스 3%, 그 다음날 플러스 6%. 이틀 만에 저점에서 10% 가까이 튀어 올랐어요. 오늘은 8,900선이에요. 사상 최고 코앞까지 돌아온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 걸린 지 딱 이틀 만에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라니까요. 불과 이 주 전 6월 10일에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마이너스 8%, 7,700선까지 패닉이 왔거든요. 근데 9거래일 만에 신고가로 끝났어요. 플러스 17%요. 한 달 새 두 번 무너지고 두 번 회복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나와요. 사상 최고를 찍고 마이너스 8%짜리 조정이 온 경우 1995년부터 지금까지 딱 16번 있었어요. 그중 9번은 다시 신고가로 회복했고요. 7번은 마이너스 20%, 진짜 하락장으로 갔어요. 대충 56대 44예요. 동전 던지기랑 별로 안 달라요. 6월 10일도 6월 23일도 둘 다 그 9에 속했어요. 근데 셋째 번은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마이너스 10%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는데 이번엔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시장이 이틀 만에 차트로 대답했어요. 아니라고요. 말로 설득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날 차트 보고 하락장이다 던진 사람과 방향은 모르겠고 그냥 정해둔 대로 사모은 사람, 이 둘의 운명이 딱 이틀 만에 갈렸어요. 그리고 이 둘을 미리 가격으로 구분한 사람은 31년간 아무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 수치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이 영상 다시 만들면서 그날 낙폭부터 다시 헹거든요. 처음 메모엔 마이너스 8.1%로도 마이너스 10%로도 적혀 있었어요. 장중에 나온 속보랑 장 마감 종가가 섞였던 거죠. 그래서 거래소 종가랑 한국은행 통계 두 군데를 다시 맞춰봤어요. 둘 다 똑같이 종가 8,203이었어요. 사상 최고 대비 정확히 마이너스 9.99%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8,203이라는 숫자가요, 이따 보여드릴 사다리의 척하나고 소수점까지 똑같이 겹쳤거든요. 이건 이따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잠깐, 애초에 이 9,100이라는 사상 최고, 이거 뭐가 끌어올린 걸까요? AI예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어요. 56%가 딱 두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죠. 특히 SK 하이닉스 하나가 코스피의 22%예요. 역대 최고고요. 이 둘이 뭘 파느냐? AI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이에요. 엔비디아 차세대 칩, 루빈에 올라타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사상 최고는 사실상 AI가 밀어 올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6월 23일에 마이너스 10%를 만든 것도 똑같은 AI였어요. 미국에서 AI 주식들이 흔들리니까 그 두 반도체가 각각 마이너스 12%로 같이 무너졌거든요. 외국인이 나흘간 12조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이틀 뒤 반등도 또 똑같은 AI였어요. 메모리 업황은 멀쩡하다면서 다시 사들이니까 삼성이 플러스 9%, 하이닉스가 플러스 16%, 오르는 것도 AI, 빠지는 것도 AI, 다시 오르는 것도 AI. 코스피는 그냥 AI에 올라탄 한국판 레버리지인 거예요. 이게 왜 남 얘기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편에서 스페이스X를 통째로 뜯어보고
두 번째 편에서 이 AI 열기가 거품일 수도 있다고 봤잖아요. 그 거품 위험이 사실은 내 계좌 얘기였던 거예요. 한국 주식을 들고 있다면 그게 코스피든 펀드든 이미 그 절반이 AI 반도체에 걸려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AI가 식으면 어쩌지는 강 건너불이 아니라 내 지갑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다음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 맞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방금 봤듯이 그건 못 맞춰요. 두 번이나 증명됐잖아요. 대신 AI에 올라탄 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든 회복하든 진짜 무너지든 양쪽 다 작동하는 준비를 미리 까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의심을 풀어볼게요. 두 번 다 회복했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회복은 했어. 근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맞아요. 과열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지금 코스피가 200일 평균선보다 70%나 위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를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요. 평균이라는 손가락에 고무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평소엔 한 20%쯤 당겨지면 꽤 팽팽하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70%나 당겨져 있어요. 31년 통틀어서 100번 중에 99.8번째로 팽팽한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팽팽한 고무줄을 보면 누구나 무섭죠. 그래서 이런 반론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당겨졌는데 지금 샀다간 더 크게 물리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돌려봤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정반대였어요. 31년치를 다 뒤져서 과열인 상태에서 시작된 하락만 따로 모아봤어요. 그 평균 낙폭이 마이너스 23%였어요. 근데 평범한 상태에서 시작된 하락은요? 평균 마이너스 32%였어요. 과열일 때 시작한 하락이 오히려 더 얕았던 거예요. 과열이니까 더 깊게 빠진다는 그 무서움. 데이터가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럼 낙폭의 깊이는 뭐가 정하느냐? 과열의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충격이 있었느냐였어요. 금융위기처럼 돈줄 자체가 얼어붙는 사건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과열이어도 보통은 얕게 끝났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고무줄이 50% 넘게 당겨진 적이 31년간 딱 두 번뿐이에요. 한 번은 1998에서 99년 IMF 직후에 코스피가 V자로 튀어오를 때고요. 나머지 한 번이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그 1999년 상황이 지금이랑 소름 끼치게 닮았어요. 그때도 고무줄이 70%대. 직전 1년 상승률이 20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마이너스 23%짜리 조정이 한 번 오고요. 그리고 회복했어요. 진짜 하락장은 그 다음 고점에서 따로 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 닷컴 버블 붕괴요. 마이너스 56%. 그러니까요. 지금의 과열이 풀리는 거랑 진짜 하락장이 오는 거. 이건 별개의 사건이에요. 한 번에 같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과열의 엔진이 AI 반도체라서요. 우리가 두 번째 편에서 봤던 그 시스코 이야기가 한국에 그대로 걸려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SK 하이닉스 랠리를 보면서 시스코 유령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편에서 본 그 양면 그대로예요. 닷컴 때 시스코는 적자 위에 세운 기대였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의 HBM은 지금 진짜로 돈을 벌고 있어요. 흑자예요. 그래서 이게 거품인지 진짜 승자인지 그건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시간이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예측이 아니라 대비뿐이고요. 아까 그 고무줄 기억나죠? 고무줄이 풀리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격이 뚝 떨어져서 풀리는 거. 다른 하나는 가격은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선이 따라 올라와 풀리는 거예요. 어느 쪽일지는 역시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래서 또 사다리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이에요. 못 맞힌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대체 어떻게 사라는 건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떠올라요. 첫째, 그냥 매달 정해진 날에 똑같은 금액을 사는 거. 달력 분할이요. 둘째, 공포지수가 확 치솟을 때 사는 거. 무서울 때 사라는 거죠. 셋째, 가격이 빠진 만큼 정해둔 대로 사 모으는 거. 가격 사다리요. 뭐가 제일 나을까요? 이것도 직접 돌려봤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31년간 사상 최고 찍고 마이너스 8%가 온 그 16번. 그 시점마다 똑같이 1억 원을 들고 여러 방법으로 3년씩 굴려서 평균을 냈어요. 참고로 한 개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표본이 16개고요. 배당이나 세금, 거래 비용은 뺐어요. 시작점이 다 고점이라 사 모으는 전략한테 좀 유리한 표본이기도 하고요. 이런 한계는 화면에도 같이 띄워둘게요.
결과를 볼게요. 가격 사다리. 그러니까 빠진 만큼 사 모으는 방법이 1억이 1억 600만 원이 됐어요. 달력 분할은 9,700만 원에 그쳤고요. 사다리가 모든 경우에서 달력을 이겼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공포지수요. 이런 반론이 나오죠. 무서울 때 사는 게 제일 똑똑한 거 아니야? 공포지수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럴듯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포지수 빅스가 35를 넘을 때만 사는 규칙을 넣어봤더니요, 오히려 수익이 깎였어요. 1억 400만 원으로. 순수하게 가격만 보고 사모은 것보다 못했어요. 똑똑해 보이는 신호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력 분할은 시장이 비싸든 싸든 그냥 기계처럼 똑같이 사요. 근데 가격 사다리는 싸지면 싸질수록 더 많이 사거든요. 싸게 사는 구조가 비싸게 덜 사는 구조를 이기는 건 당연하죠. 그럼 공포지수는요? 공포지수는 방아쇠가 아니에요. 온도계.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려주는 눈금이지. 이 숫자 넘으면 사세요 하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도계를 방아쇠인 줄 알고 당기니까 오히려 손해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달력도 아니고 공포지수 신호도 아니에요. 가격이 빠진 만큼 정해둔 대로 사 모으는 사다리. 이게 제일 셌어요. 그럼 그 사다리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걸까요?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AI 열기가 식어서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하면 몇 퍼센트 빠질 때마다 얼마를 사고 회복하면 얼마를 버느냐, 숫자로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빠지면 얼마나 빠지느냐. 이건 단정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그랬던 분포예요. 코스피가 31년간 시스템 충격으로 무너진 게 6번 있었어요. 적게는 마이너스 26%, 깊게는 마이너스 72%, 평균이 마이너스 48%였어요. 그리고 지금 AI 거품에 가장 좋은 거울이 2000년 닷컴이거든요. 그때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56%, 이 바닥에서 전고점 회복까지 46개월. 거의 4년이 걸렸어요. 코스피는 시총의 절반이 AI 반도체니까 그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요. 여기서 제일 흔한 반론이 나와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사라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이 사다리의 핵심은 바닥을 안 맞춰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억 원이 있다고 칠게요. 기준은 6월 22 1일 사상 최고 9,100선이에요. 거기서 마이너스 10% 빠지면 1,000만 원을 사요. 마이너스 20%면 1,500만 원. 마이너스 30%면 2,000만 원. 마이너스 40%면 2,500만 원. 마이너스 50%면 3,000만 원. 보이세요? 아래로 갈수록 더 크게 담아요.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 1억을 다 넣게 되는 구조예요. 왜 아래로 갈수록 크게 담느냐? 사다리를 거꾸로 된 깔때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입구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싸질수록 더 많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닥을 못 맞춰도 내 평균 단가가 쭉 낮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전고점만 회복해도 그 낮아진 평균이랑 전고점 사이의 차이가 통째로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 예측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럼 진짜 얼마를 버느냐? 가운데쯤 되는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경우요. 이러면 1억 중 70%를 평균 6,300선에 담게 돼요. 나중에 사상 최고만 회복하면 그 담은 돈이 플러스 43%가 돼요. 계좌 전체로는 플러스 32%, 연으로 치면 한 13%고요. 더 깊은 닷컴형 마이너스 55%까지 가면요. 1억을 다 평균 5,600선에 담게 되는데 회복하면 플러스 60%예요. 연으로 17%고요. 이상하죠? 더 깊게 빠질수록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더 싸게 담으니까 회복할 때 튀어오르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회복까지는 역사적으로 8달에서 46개월쯤 걸렸어요. 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 소름 돋는다고 했던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6월 20일 일 사상 최고 9,100을 기준으로 사다리를 깔았다고 쳐볼게요. 그 사다리의 첫 칸 마이너스 10%짜리가 8,203이에요. 근데 6월 23일 폭락한 그날 저점이 얼마였게요? 8,203.84. 소수점까지 거의 똑같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다리를 깔아둔 사람은 공포에 떠는 동안 첫 칸이 자동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칸은 이미 플러스 9.5% 수익이고요. 같은 날 차트 보고 던진 사람하고 정확히 반대 결과인 거죠. 이게 그냥 제 계산만은 아니에요. 하나, 방금 본 31년치 실측이 있고요.
둘, 싸게 담을수록 회복대에 더 번다는 그 메커니즘이 있고요. 셋, 책들도 같은 말을 해요. 주식을 17년 이상 들고 있었으면 손해본 적이 없다는 긴 연구도 있고, 분할해서 사 모으는 전략을 100년 가까이 돌려봐도 안 깨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양쪽 다 봐야 공정하죠. 반대 증거도 있어요. 일본 니케이는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데 3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회복도 보장은 아니에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과거 분포를 가정한 조건부 시나리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면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도 돼요. 빠지는 만큼 정해둔 대로 담고 회복을 기다리는 거. 그게 방향 맞추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내일부터 대체 뭘 보고 뭘 꺼야 하느냐.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해요. 공포 지표들은 다 평온하거든요. 미국 공포지수 빅스가 18, 돈줄도 멀쩡하고요. 근데 가격 지표는 역대급 과열이에요. 아까 그 100분이 99.8이요. 게다가 한국 공포지수는 6월 23일에 90일까지 튀었다가 이틀 만에 가라앉았어요. 역대 최고 순간을 찍은 거예요. 미국은 멀쩡한데 한국만 잠깐 패닉했다가 되돌린 거죠. 이건 시스템이 무너진 모양이 아니라 심리랑 빚이 한꺼번에 청산된 모양이에요.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 답은요, 방향이 아니라 규칙을 미리 적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인식이에요. 이게 조정인지 진짜 하락장인지 가격으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예요. 모름을 인정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둘, 관찰이에요. 가격 뉴스는 끄세요. 대신 무료로 볼 수 있는 온도계 몇 개만 보세요. 공포지수, 빅스, 위험한 회사채 금리 차이,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리고 그 이격도 100분위 다 공짜예요. 셋, 번역이에요. 사이드카, 반대매매, 역대 최대 이런 헤드라인이 뜨는 날, 그건 사실 정보가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기분파거든요. 어떤 날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어요. 그 헤드라인은 그 변덕이 극단에 닿았다는 눈금이에요. 6월 23일에 90일이 딱 그 눈금이었고요. 뉴스를 사실이 아니라 심리 온도계로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딱 한 줄이에요. 다음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 맞히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느 쪽이 와도 작동할 나만의 규칙을 적어두세요. 얼마 간격으로 살지, 얼마씩 나눠 담을지, 회복하면 언제 멈출지,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요. 두 번 다 못 맞췄어요. 셋째 번도 가격으로는 못 맞춰요. 그러니 맞히려 하지 말고 어느 쪽이 와도 작동할 사다리를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적어두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첫 번째 편에서 스페이스X의 실체를 봤고요. 두 번째 편에서 그 AI 열기가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편은 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시총의 절반이 AI에 걸린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키느냐였어요. 예측이 아니라 대비요. 다음엔 또 어떤 시장에 이 사다리를 깔아볼지, 아니면 검증해보고 싶은 속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